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요. 여기 이제 53페이지 한번 볼까요? 53페이지. 대장경과 관련된 내용. 아, 53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몇 페이지야? 55페이지. 네, 55페이지. 자,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기획과 니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문 해석은 그 뒤편에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 이제 실어놨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애려고 하고 모두 없앴고, 그래서 이제 현종 때 이제 그것을, 처음에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기존의 것이 이제 불서나 불경 같은 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과거 현종 2년에 거란주가 크게 병설 일으켜 치오니 하면서 현종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이때 대장경을 완성했고, 초조대장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때 몽고족을 쳐들기 위해서 예전 과거에 비춰서 한번 만들자 해서 제조대장경을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주 내용인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기획에 보면 그 부인사에 보관 중이었던 대장경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답이 맞죠. 요때 이제 소실된 그 대장경을 무슨 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이죠. 토조대장경. 그래서 원고적에 치료받고 이렇게 멸망을 없앴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거란 그러니까 거란의 성종이 대거 남쪽으로 왔는데 이때 2차 침원 얘기한 거죠. 강주의 정변을 계기로 했죠. 그래서 신하가 목종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강주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고 구시죠 일종의. 그다음 디귿을 보면 이제 그때 현종이 어디까지 가냐면 도망갔어. 남쪽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나주까지 도망갔죠. 그래서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요때 대장경을 그때 현종 때 만들었는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니은의 대장경은 그 초조대장경이에요. 네, 제조대장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 기획,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잠깐 수정할 게 뭐냐면 거기 제가 이제 152페이지에 보면 속장경 부분이 있는데 그 의천이 교정도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교장도감을 고치세요. 교장도감. 예. 그래서 표에 보면 교정도감으로 돼 있는데 교장도감을 좀 고쳐주시고. 예. 자, 그러면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 잠깐만 이거 한 문제 더 풀고 이제 총괄평가 문제 풀게요. 몇 번 보냐면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자, 기획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노총 등의 왕에게 건의하여 서경어 천도하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36개국의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기획의 이제 공민왕 때 승려 보호도 기획과 같이 주장하면서 한양천도를 주장했다. 맞죠? 그래서 보호도 요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 상투어나바 36개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이라는 게 묘총도 주장했고 네파토리가 보호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었던 김희재라는 사람도 주장을 했고 그렇게 이제 주장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왕이 절대적 시임하되 궁중의 중심으로 근신세로 규합하여 왕권을 뒷받침했다. 맞죠? 이 김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종 때 왕의 측근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했죠. 인종은 이제 몽골 귀족 세력들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 세력들을 강화시켜 나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건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때 이제 이자겸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때 이제 인종의 측근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자겸을 제거했다고 오히려 역공당해서 죽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또 새롭게 즉위한 이자겸 남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형성됐던 새로운 측근 세력인 것 같아요. 김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측근 세력들은 주로 어느 파들이 많았냐면 서경파들이 만났어. 서경파.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3번은 혹은 칭제 권원을 권하고 이렇게 있죠. 예, 윤간의 아들 윤원이도 디귿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맞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난리 났어. 윤원이가 누구냐? 듣보잡 아니냐?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는데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이제 기초가 모르는 거지. 예,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윤원이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죠. 묘총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정지상은 모총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했어요. 묘총은 뭘 해요? 궁극정보를 주장을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윤원이는 궁극정보이나 서경천도는 반대하지만 칭제건어는 뭐냐면 같은 입장을 보여요. 이것은 또 김부식하고 또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윤원이와 김부식의 사이가 안 좋아. 그 정지상하고 또 사이가 안 좋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4번은 개경의 국학생들이 정지상의 영향을 받아 니을 같은 그 청원을 하였다. 니은이 뭐냐면 궁극 정보를 주장하게 돼 있다. 근데 요거는 틀렸죠. 개경파 애들은 이제 정지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지상 대립관계죠. 정지상 성경파 출신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은 미음은 그 산악순배에 얽힌 신선사상과 불교사상 혼합을 뜻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팔성당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9페이지, 아니, 잠깐만요. 39페이지 아까 풀었고. 43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43페이지. 자, 다음 기읍과 관련된 대장경 써보고, 니은의 책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현종 2년 거란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와서 정벌하자 현종이 남쪽에 피난하였는데 그 당시 이제 거란 군사는 오히려 송악산에 주둔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종이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세워 대장경의 판본을 판각하여 완성하자 거란 군사들이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것을 초조대장경이죠? 네, 초조대장경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주의할 것은 대장경이 만들어서 얘네들이 물러난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약간 가장된 거야. 가장된 거.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는 이 책이 여러 해 지냈으므로 책장에 떨어지고 글자가 없어져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의 성공이 이를 보충하여 두 본을 만들어 한 본은 예간에 보관하고 그 한 본은 집에 간수했습니다. 그 뜻이 원대였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주자를 사용하여 28본을 인출하여 여러 간청에 나누어 본에 간수하니 유사들은 잃어보지 않게 유사는 관련된 간청들이죠. 함께 상가 전하여 나의 통전한 뜻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집인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삼종고금 예문 있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걸 뒤에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삼종고금의 예문이 다시 발간된 경위를 얘기해요. 원래 삼종고금 예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 기간 동안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누구 집에 있어요? 이규보가 그 아버지가 두 불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한 불 떼어다가 다시 이제 금속활자 찍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속활자 찍어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주자란 말이 나오죠? 예, 주자. 예, 금속활자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남아있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유명한 직지 같은 거 있죠? 직지, 심체, 요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하여튼,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사조들도, 그 다음에 또 한국사 능력시험이나 수능에도 나왔어요, 이 사조가.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49번 받고, 43번 볼까요? 43번은,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거기 딱 보면 대각국사 위천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요건데, 잠깐만. 요거는, 이거 잘못 썼네. 간천과 이제 위천인데, 요거는 관련이 없는 거야. 건너뛰고, 예,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볼까요? 35번? 35번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아까 의천 관련된 문제 때 제가 풀었나, 이거? 지눌 때? 안 풀었죠, 이거? 이거 한번 보죠. 35번은 이제 보면, 거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다음 1차 사회 명칭을 써보고, 이 글을 쓴 사람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강조한 두 가지 수행 방법의 내용을 그 서술에 모시고 있거든요. 자, 1심 사상, 부처님 한마음 깨달아. 이거는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그, 진울과 관련된 거예요, 진울. 그래갖고 이제 그 진울의 1차 사주 명칭이니까 정액이었어, 진울. 수행 방법은 불상을 깨달은 다음에 점진적 수행을 깨달음을 확인한다. 도너 점수, 정액상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쓰면 되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그게 풍수 도참 사상이 있긴 했는데 내가 이걸 못 찾았나? 왜 없지? 거기 이게 여기 없고 아마 그 총괄평가 원인가? 거기는 있을 거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원편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 여기다 적어놨네. 27페이지 잠깐 보세요. 예, 27페이지, 8번 문제. 8번 문제인가? 잠깐. 27페이지 8번 문제가, 여기 있네요. 8번 문제. 예. 다음에 이제 그 사주에서 볼 수 있는 주장된 근거가 될 수 있는 풍수지리사상을 하나 써라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이거 한 번 적혔지만 주 내용이 뭐냐 서경을 옮기면 36개국이 알아서 길 거다. 그때 풍수 도참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면 여기에서 단서를 달아놨죠. 서경기지선 제. 그러면 뭐와 관련 지기세왕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와 자연의 심해 왕성하기로 쇠퇴하는데 그 지기가 왕성할 때는 그곳에 자연이 왕조와 사람이 흥성하지만 반대할 때는 쇠퇴한다. 그래서 왕이 순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풍수 도참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봤고, 그 다음 과학기술과 예술 발달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154페이지. 요 내용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한국사 능력검증에서는 그 건축 양식 있죠. 주심포 양식이 어떻고 다포 양식이 어떻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나오지만 임용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일단 없긴 없지만 이제 일단 보죠. 자, 잠깐만요. 그 역법이라는 게 있는데 역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역법은 달력이죠. 예, 달력. 그래서 이제 달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달력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했어 고려 때까지는. 왜냐면 결국은 달력을 이제 천문학도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달되면 뭐가 필요해? 수학을 좀 해야 되는데 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오차도 있고 하니까 누구한테 받아들였냐면 중국어부터 받아들인 거죠. 중국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중국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하는데 수준이 안 돼서 솔직히 말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 교육을 하다 보면 누구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위도와 경도를 중국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좀 약간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오차를 이제 고친 게 나중에 칠정산이죠. 자,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는 당나라부터 성명령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충성왕 때는 이스라엘 역법을 영향을 받는 수신령을 또 받아들였죠. 그 공민왕 때 명나라 때 역법이었던 그 대통령을 받아들였죠. 이렇게 이제 했고 금소갈자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요거는요. 별표 하나 쳐두시고 금소갈자라는 건 뭐냐? 이제 할자를 얘기하기 전에 좀 구분할 게 있어. 할자와 목판은 달라요. 예. 목판은 뭐죠? 이거는 그 나무의 밑둥을 잘라가지고 여기 판을 먼저 조각칼로 새기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할자본은 이제 뭐냐면 할자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조립해갖고 찍어내고 나중에 또 해체시켜 또 조립하고 찍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할자본이에요. 원래 이제 할자 인쇄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던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왔죠. 교니할자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송나라 때 필승이라는 사람이 신가리 지닌 그 몽개필담이라는 책을 이제 한번 고니할자로 찍어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 고니할자는 악유하고 흙이 결합되고 할자가 만드는데 당연히 어떻게 찍어내면 떨어져 나가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목할자야. 근데 목할자도 많이 찍어내면 뭐예요? 쉽게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금속할자예요. 이 금속할자는 중국에서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최초 만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속할자가.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그 고종 21년에 예전에 그 인종 때 최윤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3종 고급 예문이 있어요. 고급 3종 예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을 찍어냈죠. 뭘로? 금속활자.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동국 이상국집에 있는 거야. 기록이. 근데 이제 3종 고급 예문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고요. 현존하는 최고 활자본은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주역의 직지라고 하죠. 직지. 그래갖고 이제 직지심체 요절인데 아쉽게도 이 책은 지금 없어.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없고 프랑스에 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있죠. 구한말 때 프랑스 대리공사가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동네 돌아다니다가 이게 이제 발견된 거야. 돈 주고 산 거야. 그래갖고 반출했는데 프랑스에 지금 외교장급 도서는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합법적인 돈을 주고 산 거고 외교장급 약탈한 거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산 거는 이거는 이제 장문이 아니니까 프랑스의 이제 어떤 국적 소유죠. 이거는요. 근데 이제 일단은 모든 우리나라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또 우리나라를 또 알려주는 또 중요한 대단한 역할도 하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니까 이제 좋기는 해요. 자, 하여튼 왜 이런 금속활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냐? 일단은 고려의 금속 장인들 신라 이후부터 금속 세공 기술이나 청동 주조 기술도 계승했고요. 그다음 몽고와의 전쟁 때문에 책에 많이 피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중국처럼 인구가 많지가 않죠. 근데 중국과 똑같이 찍어내야 돼. 왜냐하면 사람 필요할 때는 뭐예요? 다 필요하잖아. 먹고 사는 거 농업이나.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보면 고등학교는 사람 많잖아. 근데 일은 똑같아. 중학교. 왜냐면 중학교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돌아가는 시스템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은 적지만 많은 걸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마찬가지로 양은 그대로야. 그 책의 종류는 그렇지만 보는 사람은 적죠. 그럼 목판보다는 빨리 해체하고 새로운 책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금속활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책의 부수가 적으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책들 필요하니까 그다음 전쟁기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때 목판 인쇄술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작은 양의 소종으로 다량으로 다종이 소량으로 생산하기에는 활자 인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종 다량 그러니까 다종 소량 생산에는 그래갖고 이제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가능했던 게 중국의 종이는 되게 먹을 찍어내면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내면 금속활자 찍어내면 번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로 만들었죠? 당나무로 만들었죠. 번지는 영상이 별로 상당히 적어. 그래서 금속활자 기술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원나라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이 소실됐고 그래서 많은 책을 이제 발행할 필요 있는 거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당나무 제작 기술 그다음에 종주의 목판 인쇄술 기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속활자본이 최초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 근데 그 후에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만들지 못했어. 되게 목판 인쇄술을 만들었거든요. 불편한 게 뭐냐면 금속활자도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글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처럼 한글이 아니라 한자의 경우에는 되게 기본적으로 쓰였던 한자만 해도 3,000자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3,000자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끼워놓고 조립하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번거로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판이 편하겠지. 단가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 책을 많이 보면 그래도 단가가 이제 많이 찍어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반항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책을 잘 안 읽었어요. 지식인들 하고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많이 활자 인쇄술을 인용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수요처에 늘어났죠. 한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리고 한자문은 한글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때 가서 하게 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해봤자 24자에서 28자니까 그냥 찍어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서양이 뒤에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서양이 널리 확산됐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리고 프레스나 고정 기술도 이제 더 발전됐고 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약인데 보통 이제 한약이라고 들어가면 중학과 대비된 거. 중학은 뭐야? 중의학은 중국의 의학이죠. 한약은 우리의 의학이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 중국의 의학이나 어떤 약재들을 도입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인들과 우리나라 체질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의 약재는 물을 한번 건너왔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 약재를 이용해갖고 발달된 학문이 그 의학의 한약이에요. 그래서 이 한약은 고려 후기 때부터 발달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고유한 학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 고려 후기 때 의학 인구 증가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약의 발달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 지식이 특정한 계층이 소요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뭐냐면 쉽게 간단한 병 같은 경우에는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 그 당시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해봤자 그 도성까지 가야지만 제2보, 동서대교 이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약을 구해서 쓸 수 있는 한약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예,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한약이라는 건 우리나라 고유한 의학, 한약방이나 독자적인 처방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고려 말기 때 한약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려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뭐냐면 하는 그런 민족 의학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에 이것이 이제 그 응급처치용 책인 한약 구급방을 나왔다. 한약 구급방은 응급처치용이야. 예,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최고의 의서였고 중국산 비싼 약재문이 아니라 한국산 한약을 충당했고요. 우리나라의 그 의학의 독자적인 계기를 마련했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 정기나 후기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한약 그 집성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의보감 있죠. 동의보감도 요 산물이에요. 한약을 집단해서 하는 거야. 중국 의학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의 의학은 보통 북이 남이 있잖아요. 두 개의 의학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따로 뭐라고 하죠? 동쪽의 의학에서 동의보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양무기와 관련된 것들 좀 보면요.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기출에 잠깐 언급됐죠. 하양무기는 하통도감을 설치했어. 이때 이제 하통도감을 왜 설치했냐? 왜군을 격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때 왜구가 되게 많은데 왜구를 근접적으로 싸우기는 되게 힘들어요. 얘는 밥만 먹고 칼질했기 때문에 근접적으로 싸우면 칼싸움이 안 돼요. 이게는 지금. 그러면 왜구가 이제 오기 전에 뭐죠? 멀리서 포를 써가지고 하여튼 멀리 쏘는 거죠. 근데 하산이 좀 문제가 뭐냐면 하산은 유효사거리 1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100m까지 오면 일본은 그 작은 세프나칸가 그걸 타고 와가지고 계속소를 타고 올라탄단 말이야.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가깝게 근접한 다음 올라탄 다음에 육방전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계속소에 오기 전에 멀리서 오려면 1000m 정도는 간격을 둬야 돼. 그러면 하약이 중요하죠. 하약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총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대포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쇠구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하사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몽둥이, 쇠몽둥이 같은 게 나가요. 그냥 돌 같은 게 나가고. 그러니까 하약의 격발력을 통해서 이런 걸 나가면 물론 조준사고는 안 돼도 하방을 형성해서 거기 들어오면 다 침몰시킬 수 있겠죠?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채무선이 이제 중국부터 원나부터 몰래 도입을 해갖고 하약이나 하포를 제작해서 하통도감을 설치해서 우왕 때 무슨 싸움을 통해 격파했죠? 진포 싸움을 통해서 왜구를 격퇴했다. 그때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하약을 이용해 해전이었다는 진포 싸움이. 우리나라가 그게 가능했던 것이 뭐 때문에 배 구조가 평저선 형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동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고려는 조선 기술이 되게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 중국식 그 배 구조는 일본하고 배 구조는 어떤 형태요? 뾰족하죠. 이렇게 뾰족한 형태야. 이거는 대항해나 이런 데 되게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배도 그렇고 중국 배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배는 평저선이야. 그 많은 요 평저선은 안정적이야. 근데 속도는 좀 떨어져. 그 대신에 많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먼 거리 원정보다는 주변의 해안길을 이용하잖아요. 근접 해안을 하기 때문에, 요게 오히려 더 나은 거야.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는 이 평저선 중심의 어떤 그 배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도 실을 수 있다? 대포도 실을 수 있는데, 일본 배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게 형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 때 몽고 원정할 때, 일본 원정할 때, 중국 배보다 빨리 값싼 가격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 2차 원정 갔을 때도 그 태풍이 불었는데, 중국의 배들은 다 뭐냐면 겹친다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고조의 배들은 계속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도 돌아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어떤 조선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가 그 당시 개척됐죠. 왜냐하면 이제 몽골군이 유리되고 강화도에 수도 옮기니까 강화도 자체에서 이제 뭐냐면 조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강화도 간척 사업을 했는데 강화도는 원래 지금처럼 한 개의 섬이 아니에요. 세 개의 섬으로 연결돼 있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갯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갯벌들 메꾸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한 거야. 물론 그때 완전하게 메꾸진 않았고 나중에 언제 때 이제 완성되냐 숙종 때 조선시대 있죠? 조선시대 때 그 갯벌 메꿔 오늘날 강화도가 된 거야. 한 개 섬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게 전략적 가치가 이제 뭐냐면 방어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적선이 강화도 올라올 때 일단 뭘 통과시켜요? 갯벌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갯벌이 없으면 될 데 없으면 갯벌 내려가지고 건너가야 되는데 갯벌 지척지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갯벌이 없이 다 이제 낮은 땅으로 맞은 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후기 되고 거기에 외성을 쌓고 곳곳에 뭘 넣죠? 중간중간에 보를 설치하죠. 그래서 강화도 가보시면 보가 띄엄띄엄 있죠? 그 보와 보끼리 이제 연결시켜 놓잖아. 그러니까 보와 보의 길이가 되게 보면 블랑키포나 그는 포 있죠. 홍익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요. 보. 그래서 그 유심히 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지고 하여튼 강화도가 그때 간척 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용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주로 이제 그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그런 데 자주 나오는 게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야. 예. 주심포 양식은 보면 이게 이제 이 주심포 양식의 이제 특징이 이제 송나라 때 들어온 양식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안동 봉종사 극락전이나 영주 부속사 무랑수전 그다음 수석사 대웅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동 봉종사 극락전이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주심포는 기둥 위에 뭐가 있냐면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왜냐면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있는데 이 공포를 기둥 위에 하나만 두는 것이 뭐냐면 주심포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심포의 기둥을 보면 이게 뭐냐면 그 베올린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해요. 그 보통 파르타 신전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요게 왜 어떤 양식의 특징이냐면 이게 이제 모양의 기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쪽이 뭐냐면 좀 이렇게 폼폼하게 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밑에 하중을 홀 주고 막기 위해서 이걸 뭐예요? 약간 두툼하게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미간도 있어. 왜냐면 멀리서 보기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미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면 어떻게 보죠? 나중에 멀리서 보면 이게 직설 보이죠? 예. 그래갖고 멀리 보이면 이게 뭐냐면 샤프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딱 할 때 너무 가까이 하면 너무 내 얼굴이 살쪄가지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좀 멀리 하니까 좀 샤프하게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먼 거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살 빼야 되겠다 지금. 어저께 너무 내가 칠판 글씨 좀 잘 보인다고 이렇게 또 했더니 얼굴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베올린 양식을 했다. 그래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거기에 막배기 지붕이 어떻고 팔자 지붕이 어떻고 등등인데 우리 이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다포 양식인데 다포 양식은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원나라에서 들어왔어요. 고려만에 좀 시기가 뒤에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불사 웅진전, 항주 소재, 심원사 보광전 이런 것들인데 다포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기둥에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포뿐만 아니라 기둥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공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붕이 공포가 많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크겠죠? 되게 커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경복궁 가보시면 긍정정 있잖아요. 긍정정 지붕 으리으리하죠. 근데 고대시대 때는 그 위에서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는 힘드니까 거기에 밑에서 짜맞춰요, 지붕을. 그리고 그거를 위로 올리는 거죠. 조집식이야, 한마디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게 특징이다. 그래서 다포는 기둥 윗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 공포도 올리는 방식이고, 그래서 밑에 지붕 만들 때도 그걸 뭐냐면 공장 건물들 주로 쓸 때 이제 만드는데 밑에서 짜맞추고 그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예, 그게 다포 양식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할 때 절대 못을 안 써요. 우리가 지금 못 쓰잖아요. 근데 쓰지 않고 뭐냐면 이게 중간중간 틈을 만들어갖고 짜맞추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전혀 못을 안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목선도 있죠. 그 배를 만들 때 정통배도 못을 안 써요. 왜냐면 그 나무와 나무를 짜맞추고 거기다, 그러니까 못을 쓴다는 게 이제 철못 있죠. 이걸 안 쓰고 못을 쓰긴 써요. 근데 뭘 쓰면 나무 못을 써. 이게 특징이야. 그 나무 쓰면 나중에 배가 물에 닿을 때 나무는 불잖아요. 그러면 팽창하면서 자연스럽게 뭐죠? 단단해지는 거야. 근데 철선 쓰면, 철로 쓰는 못을 쓰면, 철못 쓰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 노슬잖아. 그러면 이게 부식이 돼갖고, 약해지는 거야. 근데 하여튼, 요 당시 이제 그 건축 양식 특징에 못을 전혀 안 썼다. 아예 나무못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철못도 안 쓰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엉겨가지고 이렇게 딱딱 짜맞추는 식으로 해갖고 만쳤는데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고요. 석탑은 뭐 볼 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월정사 팔각 국지탑 해갖고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송나라에 받은 양식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후기 때 그 한국사 능력 검증에 나오고 좀 인구에서 잠깐 언급돼 있던 경청사 10층 석탑 있죠.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 원나라에 영향을 받은 양식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줘요. 남아교의 양식을 받았다는데, 예전에 말했죠. 남아교의 양식을 받은 석탑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밑에 뭐가 있죠? 네모난 칸, 그 기단 밑에, 사단 기단 밑에 반듯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시면, 기단 4층이 반듯한 형태로 되는 게 남아교 형태의 석탑 양식이죠. 그래서 예전에 하면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청자와 공예에 관련된 거에 귀족들 사치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했다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고려자기가 유명하죠. 신라 발해 정통 기술과 송해 자기 기술, 독자적인 경시까지 괜찮아서 나중에 상간법까지 정리해서, 상간법은 나잔칠기와 그 은익사 기술을 이제 정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간석기 때 삼각청자가 태조되고, 고려 말기 때 무슨 분천사학이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 중기 때 넘어 백자로 넘어가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귀족들 사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고려자기는 특징이 또 뭐냐면 대량 생산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주의 사치품도 있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만든 것도 있어. 그래서 구역화 시켜갖고 이게 포개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그 고려 자기의 뛰어난 점을 설명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이거는 고려 도경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속공예였으니 불교 도교 중심으로 발전됐고, 불교 도교 중심으로, 불교 도교 중심으로 발전된 음익사 기술이 있고, 이건 송나라 기술에 유입된 건데, 음익사는 뭐냐면 청동기나 이런 데 포면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은을 집어넣는 기술이야. 근데 이걸 어디에 또 응용했냐면 도자기 만드는데, 상감청장 할 때 상감이란 자체가 이게 깎아서 거기에서 뭔가 그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음익사 기술이 발달해갖고 이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잔철기에 갖고 이제 있었던 거, 문방구나 뭐 이런 것들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위에 나와 있는 고려도경을 좀 볼게요. 고려도경은 기출문제 2번이 나왔어. 그래서 기출근거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기출근거, 일단 기출문제를 풀고 넘어갈게요. 고려도경. 이게 낫겠네요. 그냥 기출문제 몇 번을 보시냐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냥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자, 보기에 글이 수록된 문헌은,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예문에 있는 뭐냐면 고려도경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게 고려도경에 있는 거죠. 이게 곡번은 이제 17번에 고려도경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왔죠. 그래서 요 가본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송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해서 고려로 갔는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선하 연도가 이제 북송시대거든요. 12세기 때. 그래서 아직까지 북송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출발하는데, 변경은 뭐냐면 오늘날 개봉이야. 칼풍.
카이퐁을 출발해갖고 남쪽으로 가가지고 저쪽 어디까지? 그 예성강 쪽까지 올라서 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신들이 갔던 항로를 얘기한 거고, 나는 이제 고려도경에서 이제 얘기했던 고려자기 우수성. 그러면 이거 들어간 저수의 명칭이 뭐죠? 고려도경. 되게 문제 쉽죠? 그대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 고려도경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1223페이지 펴보세요. 자, 고려도경은 이제 정식 명칭은 뭐냐면 선화봉서 고려도경이에요. 그때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선화봉서 고려도경까지 써야 되냐, 고려도경까지 써야 된다, 풀네임을 써야 되냐. 근데 저는 의미가 전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고려도경 쓰시면 되고, 이걸 이제 누가 썼냐면 서공이라는 사람이 썼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종의 명을 받고 고려에 가서 여러 이제 견문을 보고 적어놓은 것이 고려도경이죠. 근데 왜 이게 고려도경이냐? 원래 도경이라는 것은 도자가 그림 도자잖아. 그 그림은 원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텍스트가 이제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이게 원판이 잊어먹었어요. 이제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복사판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 복사판에 더 그림이 빠진 거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복사본이야, 지금.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그림이 없는데, 이 고려도경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용자 가치가 높은데, 보통 뒤에 이제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나 이런 것들은 고조의 역사를 적어놨지만, 이게 2차 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목적이 뭐예요? 고조 왕조의 필연적인 멸망과 그다음 조선 왕조의 필연적인 개국을 설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뭐 없는 사실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편집된 사조야. 근데 이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2차 사조죠. 근데 이거는 서공이 직접 가서 보고 적어 든 것들을 쓴 1차 사조예요.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적을수록 사료 가치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도경은 그 당시 고조사하고 고조사조보다 사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고조사나 고조사조는 주로 어떤 것을 기술했어요? 정치사와 관련된 것들만 기술했죠. 근데 여기는 다양한 분야, 사회사, 생활사 이런 것들을 같이 기술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국이 이제 얘기했던 고려 자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경제사 관련된 그 당시 12세기 때는 바둑판식, 계단식 농법 있죠? 이런 것들 고전이 많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자주 문생관계 있죠? 이런 것도 여기 적혀 있어. 그래서 상당히 사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갖고 이제 327번부터 해갖고 저 1223페이지 327번가 뒤에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그 1224페이지에 328번 있죠? 고조도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잠깐 이제 문제 못 푼 거에 좀 약간 있는데 잠깐 앞에 들어와서 몇 번 보시냐면 15번 문제 볼까요?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이제 동국 이상국지에 실려있는 삼전 고궁 예문이 다시 발간된 경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예전에 이제 그 한국사 능력 검증이나 수능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중요한 사도인데, 자, 문제 보면 다음 기획에 들어갈 책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그래갖고 이제 대저 제왕께서 정사의 예를 제정하니 더 급하고 영역하거나 이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명칭이 뭐냐, 그것을 기획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그 명칭이 명이. 이건 삼정 고궁 예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삼정 고궁 예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책 삼정 고궁 예문이 뭐냐? 이건데, 자, 1번 보면 최후가 이 책을 다시 금속할자 인쇄했다. 맞죠? 그래서 동국 이상국지 살던 시대가 뭐예요? 그 최후 정권이야. 그래서 이규보는 초창기 때는 무신 정권을 되게 탐탐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벼슬 못하니까 누구한테 붙었다고 했죠? 최씨 정권에 붙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동국 이상국지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무신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최후가 최씨 정권이 상당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개인 문집을. 자, 하여튼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아니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네, 삼국사기가 이제 현존하는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예제를 밝히기 위해 호행록이라는 책을 참고했다. 호행록은 이제 시험 호행록이 뭐냐면 충무왕 때 건준이 이제 저술한 책인데 이것이 나중에 조선 초기 때 간행했어요. 그래갖고 그 삼전고금예문보다 사실상 시기가 늦어요. 그래서 호행록의 참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삼전고금예문은 기존의 고려와 중국의 망실 예법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간 예법이 아니라 보통 오례라고 하죠. 그래서 망실 국가 행사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자, 이규보가 중국과의 외교 실패사를 모아 편찬했다. 동국 이상국집이 여러 것도 있는데 외교 사례와 실패해서 편찬한 것은 없어요. 이거는 좀 맞지도 않고 이거는 이상국집이 실렸다고 해서 동국 이상국집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백성대의 성리학적 생활 관습을 정착하기 위해 편찬했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상강익실도와 주작이에요. 특히 상강익실도. 그래서 이제 상강익실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참고로 삼전고금예문 것처럼 왕실 국가적인 행사를 정리한 건 뭘까요? 국조 5대이죠. 근데 백성들과 관련된 건 상강익실도예요. 국조 5대이도 거기 한 통에 보면 좀 잘못돼 있더라고. 편찬 시기가. 그래서 나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한 통만 너무 믿고 있다가 거기에 보면 세종 때로 돼 있어요. 근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종 때가 아니라 성종 때예요. 성종 때. 그래서 상강익실도는 세종 때인데 이 국조대회 같은 경우 성종 때 만들어진데 한 통이 좀 잘못됐더라고 기술이. 예. 그래서 좀 나중에 읽다가 좀 돈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 한번 문제 풀게요.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한 문제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 26페이지 펴보세요. 26페이지. 26페이지. 6번 문제인가요? 6번 문제. 자, 여기 이제 문제 보면, 이사도가 이제 쓰여질 당시에 고려자에게 독자적인 어떤 기법을 특징을 설명해보고 원간석기 때 분천사기가 등장했던 기술적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시기가 12세기 때인데, 요때 그 특징은 도자기의 무늬를 다양하게 화려하게 넣을 수 있는 무슨 기술이 있었냐? 상강기법이 있었어. 그래서 은유시사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 근데 분천사기가 이제 등장했던 것은 뭐냐? 원간석기 때. 북방의 어떤 가마의 기술 문화를 수용해서, 북방의 기술 문화를 수용해갖고, 그 다음에 청자 빛깔 태조했으면,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분천사기가 수용했던 기술적 배경은 북방의 어떤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청자의 빛깔이 태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방 기술을 바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자의 빛깔이 태조됐다. 분천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고려도는 딱 끝났고 총괄평가 끝났고 있는데 한번 서브노트 한번 좀 볼게요. 서브노트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어, 11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그 가학 부분 있죠. 천문 역공 부분. 그래서 천문 단단관청 있죠. 태복관, 태사관이고 나중에 성운관으로 바뀌었고요. 역법은 이제 신라시대 때 당의 성명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후기 때 충성왕 때 원의 수신력, 공민화 때 대통령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목판인쇄술 부분인데 예전에 얘기한 신라시대 때 최초의 목판인쇄술이 뭐죠? 무구정강 대다락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더욱 발전 계승해서 대대적인 조판 사업이나 사찰 불경 간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개인 문집 같은 거 대개로 사찰에서 이제 발간돼요. 그 다음에 금속발자 발명 보면 기술적 전제가 동해 주조기술 발달, 유성목의 개발, 그 다음에 닭종이, 닭나무 만든 종이 우리나라 특별하게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할자 고정식 기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남명, 청하, 상종, 중동과 중중부에 말미암아 수족된 체의의 지무에 따라 금속활자가 중전의 원본이 남아있었고, 이건 하나의 이제 뭐냐면, 송주도가라 해갖고 이제 그 하나의 설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찍어놓은 곳이 이제 뭐냐면 할자본이다. 진짜나 가짜가 논쟁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지금도 상종 고금 예문 외에도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남면, 청하, 상송, 중도가 해가지고 원본이 남아있으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하는 이제 지금 이걸 찍었느냐 그때 금속활자 처음에 찍었느냐 마냐가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종 고금 예문보다 뭐냐면 더 오래됐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법적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 삼종 고금 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동국 이상국집에 이제 그게 실려 있고, 그 다음 징치 심체 요절이죠. 우왕 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분이고, 고승 벨군이 역대 조사의 스님대 법어, 그 어록 등을 이제 해서 선의 요체를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금속활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2001년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했다는 거. 그 다음 하약은 최문선이 개발했죠. 우왕 때 하통통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통 방사곤이라 해가지고 그 학예 발사 전문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러 무기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포를 활용해서 진포해전 크게 승리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전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죠. 딱 끝나졌네.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사 넘어갈게요.